내 친구는 작년에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죠. 암호화폐가 폭등하던 날 나는 구경만 했습니다. 부동산이 하늘을 찌를 때도 나는 망설이기만 했고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빼고 세상이 다 부자가 된 건 아닐까? 이 감정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감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감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포모, 영어로 FOMO라고 하는데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1996년 마케팅 전략가 댄 허먼 박사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정리했고, 이후 소셜미디어 시대를 거치면서 투자 심리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이 증세를 겪는다는 통계도 나올 만큼 이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포모가 정확히 왜 생기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원래 시기심과 질투라는 강렬한 감정이 있어요. 독일어로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도 있는데, 남의 불행에서 은근히 기쁨을 느끼는 심리죠. 반대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능에 가까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감정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사회학자들이 한국인 특유의 평등심성을 연구할 정도로 우리는 나만 뒤처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식당에서 조금 덜 대접받는 것도 예민하게 느끼고, 또래보다 자산이 적다는 느낌이 들면 심리적 압박이 커집니다. 자산시장의 폭등이 반복될수록 이 평등심이 박탈감으로 바뀌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모 감정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투자 결정을 끌고 갈 때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람들은 빚을 냅니다. 전세금을 빼서 주식에 넣거나 대출을 일으켜 코인을 사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들은 벌고 있다는 불안감이 이성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인데, 수익이 날 때는 효과가 크지만 반대 방향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숫자든 거기에 0을 곱하면 전부 0이 되잖아요. 투자에서 그 0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자산이 반토막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쓰면 단 한 번의 큰 충격으로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1998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줄여서 LTCM이라는 헤지펀드 이야기입니다. 이 펀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들이 직접 운용하던 곳이에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 정교한 수학 모델로 투자를 했고, 연평균 수익률이 40에서 59%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고 번호표를 받아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펀드는 자기 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운용 자산이 1250억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 자본금은 그 일부에 불과했고, 레버리지 비율이 20에서 3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8월 러시아가 갑자기 국가 부도를 선언합니다. LTCM의 수학 모델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을 사실상 0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단 한 달 만에 자산의 98%가 날아갔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긴급 개입해서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들로부터 36억 달러를 모아 겨우 시스템 붕괴를 막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들도 레버리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내 투자 기간에 딱 한 번이라도 터지면 그건 나한테 100%가 됩니다. 빈도가 낮다고 해서 위험이 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는데, 수천 마리 흰 맥조가 있어도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면 백조는 희다는 명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100번 잘해도 한 번의 치명타로 전부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포모 감정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투자에서 살아남는 원칙은 사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는 현금의 역할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놀고 있는 돈으로 보는데, 시장이 폭락했을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이자 기회를 잡는 카드예요. 그 다음은 자산의 질과 가격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자산도 너무 비싸게 사면 안전마진이 없어집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지식보다 기질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모두가 흥분해서 뛰어들 때 한 발 물러서는 기질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버블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믿으면서 만들어지고, 끝나고 나서야 버블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부채가 많은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빚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되거든요. 투자는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빚이 있으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급한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포모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 그건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이 투자 판단을 대신하게 두면 그때부터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시장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에게서 돈을 가져가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구조예요. 남들이 부러운 감정은 오늘도 내일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비투가 아니라 더 좋은 자산을 찾고 더 오래 버티는 힘으로 쓸 수 있다면 결국 시간이 당신 편이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는 거니까요.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였습니다.